1번 취업 시리즈 두 번째 영상. 1편에서는 꿈꾸는 삶보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편한 직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생 취업 걱정 없고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 간호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의 홈그라운드이자 일본 취업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일본 IT 취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취업으로 오시는 한국분들의 7-80%는 3년을 못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5-60%는 2년을 못 넘깁니다.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꿈을 가지고 일본에 왔는데 금방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그려질 그림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에 일본 IT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일본 IT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본에 가게 되면 어떤 커리어 패스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승진할 건지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T 테크트리를 알아봅시다. 일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IT 업계와 크게 테크트리가 다르진 않지만 일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크트리는 PG, SE, PL, PM 그리고 조금 다른 영역의 IT 컨설턴트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쿠팡 같은 사이트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웹 화면을 만드는 팀과 서버팀이 있다고 하면 각 팀에 PG와 SE가 여러 명 포진해 있고 각 팀의 리더를 PL, 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걸 PM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L, PM이 되면 팀을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매니지먼트보다 기술을 더 연마하고 싶고 프로그래밍이 하고 싶은 분들이면 스페셜리스트라는 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면 PM의 역할과 일이 많기 때문에 PMO를 설치해서 PM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포지션별로 연봉을 먼저 살펴보면 PG는 3,500에서 5,000, SE는 4,000에서 6,000, PL은 6,000에서 8,000, PM은 8,000에서 1억, 스페셜리스트는 8,000에서 1억, IT 컨설턴트는 8,000에서 2억, 대략 이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하는 일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 IT 회사에서 게임이든 사이트든 어플이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시스템 개발 방법으로는 애저일과 워터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터폴은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듯이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상이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자사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건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예산 안에서 그 시스템 요건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등등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지 디자인, 즉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설계대로 코딩을 하고 코딩이 끝나면 설계대로 코딩이 됐는지, 요구사항은 전부 만족시켰는지 테스트를 거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PG는 코딩과 테스트를 담당하고 SE는 디자인, 설계를 담당합니다. PL은 분석과 디자인을 하고 PM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사항과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V자 공정, V자 모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워터폴 그림과 비교해서 디자인 부분을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나누고 테스트 과정도 세분화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집의 외관을 어떻게 할지, 집을 어디에 배치하고 주차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마당은 어디에 어느 정도 만들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 설계라고 하며, 기본 설계한 대로 집을 완성시키려면 땅을 얼마나 파야 되며 기둥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며 단열재는 뭘 써야 되는지 상세한 내부 설계를 하는 것을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그 설계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PG의 역할이고 일본으로 취업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PG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계까지를 상류공정, 코딩부터 테스트를 하류공정이라고 하는데 연봉을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테크를 빨리 타서 상류공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류공정에서도 PL, PM까지 가고 싶은 분들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완벽한 비즈니스 일본어, 고객의 요구를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휘력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어휘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IT 매니지먼트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싼 PG는 세계에 널렸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베트남에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던지면 일본 국내에서 PG를 채용하는 비용의 절반도 안 합니다. 베트남보다 싸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중국에 맡겨도 일본 PG의 60%, 70%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외에 맡기는 걸 일본 IT 업계에서 오프사이트라고 하며 반대로 자사에서 개발하는 걸 온사이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외에 맡기지 않고 일본 국내 인력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파견 업체에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연락해서 인건비가 싼 파견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가서 설계, 요구 분석, 요건 정의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 언제까지나 밑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인재를 원하진 않습니다. 일본 IT로 취업을 오시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국비 지원, 일본 취업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 국민 세금으로 교육시켜서 인력이 부족한 일본으로 취업 보내고 20대에 취업률 숫자를 높이려는 정부의 꼼수인 건 알지만 한국 국민의 세금을 써서 교육시키고 왜 일본으로 취업 보내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국비 지원 일본 취업 과정은 1년 과정이고 1년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 상태로 일본어로 건너오면 전공이 일본어이거나 IT인 분들이 아닌 경우 일본어도 IT도 둘 다 어정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 끝나고 술 마시면서 회포를 풀거나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 없는 일본에서 일본어도 IT 지식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간다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첫 직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도 신입 때 고객한테 메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일본어로 메일 하나 보내는데 엄청 고민되고 시간 걸리는데 옆에서 선배한테는 도대체 메일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혼나고 프로그래밍 하려고 해도 몇십 장이나 되는 일본어로 된 사양서를 읽는데 모르는 한자도 나오고 시간도 걸리고 또 이걸로 일처리 느리다고 혼나고 집에 가서는 IT 일본어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견디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한 3년을 못 버티는 사람이 70-80%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2-3년 지나면 내가 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한국 가서 취업해서 이 정도는 벌겠다, 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2-3년 지났는데 성장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도 일본 회사들이 국비 지원 1년 과정에 한국인들을 뽑는 이유는 일본 애들보다 의욕도 있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본 애들은 배가 부른 건지 포기를 한 건지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 200만원 받아서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왜 노력을 해서 월급을 높여야 되고 승진을 해야 돼? 그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포기한 일본 애들이 훨씬 행복도는 높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처럼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다 같이 열심히 사는 한국에 비해 훨씬 노력이 도드라져 보이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IT뿐만이 아니라 일본 취업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IT 업계의 포지션과 하는 일, 대략적인 연봉, 그리고 단점과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충 내가 어떤 테크를 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걸 있어 보이게 다들 커리어 패스라고 부르고 있죠. IT 커리어 패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IT 컨설턴트 하나가 빠졌죠. IT 컨설턴트는 도대체 뭐하는 직업이기에 연봉이 저렇게 높을까요? BG부터 PM, 스페셜리스트는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지만 IT 컨설턴트는 시스템 개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업계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됩니다. IT 컨설턴트는 왜 업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건설업을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현재와 똑같은 일 처리 혹은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IT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드바이스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사람이 일일이 설계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시간도 비용도 들고 있다면 어떤 IT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동화가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 등등 어드바이스 혹은 시스템 도입을 도와주는 것이 IT 컨설턴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IT뿐만이 아니라 한 분야 업계에 정통해야 됩니다. IT 컨설턴트의 테크트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저것 돈 되면 다 하는 회사보다 한 분야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를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는 어떻게 찾나요? 아니, 그 전에 일본에는 블랙 회사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블랙도 블랙인데 한국에서 일본 IT 취업을 하면 파견 업체가 대부분이라는데 파견 회사에 가도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IT 취업을 할 때 회사 고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